로마의 해질녘. 공기는 금빛 먼지처럼 가라앉았고 트라스 테레베 쪽 하늘은 붉은 실처럼 풀려 있었다. 호텔의 옥상 정원. 두 여인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름답게 늙어간 얼굴 둘. 어깨에는 얇은 스카프가 흘러내렸다. 그들은 오랜 친구였다. 혹은 그렇게 보였다. 한 사람은 그레이스 안슬리, 또 한 사람은 알리다 슬레이드. 두 사람 모두 젊은 시절을 로마에서 보냈고 지금은 성숙한 여행객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아래로는 콜로세움이 보였다. 태양은 그 거대한 둘기둥을 금빛으로 물들이며 마치 오래된 기억을 비추는 것 같았다. 멀리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길 모퉁이에선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이 두 여인의 시간은 그 모든 것과는 다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다. 로마의 저녁은 여전히 아름답네요. 그레이스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의 음성엔 묘한 떨림이 있었다. 늘 그렇죠. 이 도시의 공기엔 옛 이야기가 섞여 있잖아요. 알리다가 대답을 했다. 그녀의 눈가엔 잔잔한 미소가 있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오래된 그림자도 함께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두 여인은 난간 너머로 서서히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성 베드로 대성당의 돔이 마지막 빛을 받아 은빛으로 번쩍였다. 우리가 처음 왔을 땐 저녁마다 저걸 보러 갔었죠. 그레이스가 회상하듯 말했다. 그때 우리 참 어렸죠. 그리고 무모했죠. 알리다가 덧붙였다. 두 사람은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 머물지를 못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은 채 대화를 이어갔다. 주제는 언제나처럼 아이들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다. 제니는 곧 약혼할 거예요. 그레이스가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조용한 자부심이 떠올랐다. 제니라면 그렇겠죠. 정말 예쁜 아가씨잖아요. 알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비비언도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그 말은 평범한 대화처럼 들렸지만 목소리 끝에는 작게 감춰진 뾰족한 감정이 스쳤다. 그레이스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두 아이가 서로 친하게 지내서 기뻐요. 그녀가 말을 하자 알리다가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다. 그래요. 로마에서 자란 아이들이니까요.
아마 우리처럼 특별한 인연이겠죠. 우리처럼. 그 단어가 공기 속에 잠시 머물렀다. 그레이스는 시선을 들지 않았다. 알리다의 눈빛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모르는 척을 했다. 바람이 불었다. 저녁 공기가 목덜미를 스쳤다. 로마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부드럽지만 어딘가 감정의 냄새가 배어있다. 당신, 그때를 기억하죠? 알리다가 조용히 물었다. 어느 때요? 그때 우리 둘 다 젊고 그 사람을 좋아했을 때요. 그레이스의 손끝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입가의 곡선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 델핀 슬레이드 말인가요? 그래요. 내 남편이었죠. 알리다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공기가 묘하게 떨렸다. 지나가는 웨이터가 요리잔을 정리했지만 그들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대화는 이미 오랜 시간 기다려온 지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당신, 그때 그 편지 기억하나요? 알리다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 편지라니요. 델핀이 보낸 편지요. 그 밤 콜로세움에서 만나자고 쓴 편지. 그레이스는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걸 어떻게? 당신이 쓴 거잖아요. 알리다가 미소를 지었다. 나를 속였죠. 그 저녁의 공기는 갑자기 식었다. 그리고 그레이스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건 너무 오래된 일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오래된 이야기일수록 더 또렷이 남는 법이죠. 알리다는 팔걸이에 팔꿈치를 올리고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그날 밤 나는 그를 믿었어요. 그는 나를 기다린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건 당신이었죠. 그레이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 위로 바람이 스쳤고 어둠이 조금 더 짙어졌다. 당신은 용감했어요. 알리다가 속삭였다. 난 그저 아팠죠.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나요? 그레이스가 물었다. 그냥 오래된 그림을 닦는 기분이에요. 오래된 벽화 말인가요? 그래요. 다 지워진 줄 알았는데
빛을 비추면 다시 떠오르더군요. 그 말에 그레이스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다. 로마의 밤이 완전히 내려앉기 시작했다. 그래도 델피는 당신을 선택했잖아요. 그레이스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내 남편이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글쎄요. 알리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우리가 모를 일이죠. 두 여인은 다시 난간에 시선을 고정했다. 저 아래 어둠 속 콜로세움이 서 있었다. 달빛이 기둥 사이로 스며들며 그림자와 빛이 교차했다. 그 틈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는 서로가 지닌 오래된 고백의 그림자가 있었다. 밤이 깊었다. 정원의 등불이 하나둘씩 켜졌고 유리잔에는 와인의 붉은 잔향이 남아 있었다. 두 여인은 여전히 마주 앉아 있었다. 로마의 공기가 조금씩 차가워지면서 그녀들의 말의 온도도 함께 식어갔다. 그날 밤 당신은 콜로세움에 갔었나요? 알리다가 낮게 물었다. 그랬어요. 그레이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위험한 밤이었죠. 그때 로마 열이 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갔군요. 그땐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오직 한 사람만 생각났었으니까. 알리다는 잔을 돌렸다. 와인의 붉은 빛이 손끝에서 흔들렸다. 그 사람은 내 약혼자였어요. 그땐 그랬죠. 지금은요. 지금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레이스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그 안에는 체념보다 오래된 이해가 섞여 있었다. 그럼 왜 편지를 쓴 거죠? 그냥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알리다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시험이라뇨. 당신의 마음을요. 그게 무슨 뜻이죠? 나는 그때 당신이 그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를 얼마나 믿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죠. 내 이름으로. 그레이스는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그가 진짜로 나왔군요. 알리다가 말했다. 그녀의 말은 칼끝처럼 차가웠다. 그는 내 이름이 적힌 편지를 믿었고 당신은 그 믿음으로 그에게 갔어요. 그렇네요.
그레이스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는 당신이군요 라고만 말했어요. 그가 본 건 나였지만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당신이 있었던 거죠. 잠시 정적이 흘렀다. 정적의 가운데 저 멀리서 종소리가 한번 들려왔다. 그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갈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행복했죠. 알리다가 물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행복이라는 건 그때마다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 사람은 나와 결혼했어요. 네, 알아요. 그리고 곧 죽었죠. 그것도 알아요. 두 여인의 대화는 칼날 위를 걷는 듯 팽팽했다. 하지만 둘의 표정은 평온했다. 마치 두 사람 모두 이미 오래전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수십 번씩 되새겨 온 듯했다. 난 오랫동안 당신을 부러워했어요. 알리다가 말했다. 당신은 조용하고 단정했죠. 늘 어딘가 성스럽게 보였어요. 사람들은 그런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더군요. 난 너무 강했어요. 그게 내 실수죠. 그레이스는 고개를 저었다. 우린 각자 다른 방식으로 약했어요. 당신은 너무 믿었고 나는 너무 기다렸어요. 바람이 불어왔다. 스카프가 어깨에서 흘러내렸다. 알리다가 그것을 집어들며 말을 이어나갔다.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그냥 오래 묵은 공기엔 바람이 필요하니까요. 그레이스가 웃었다. 게다가 우리 아이들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요. 그 아이들 덕분에 이 대화가 완성될 것 같아서요. 알리다가 시선을 들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당신 딸 비비언 말이에요. 참 밝고 활기찬 아이죠. 제니와도 잘 지내고 그래서 참 다행이에요. 그레이스가 잔잔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평화로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깊이가 있었다. 알리다는 그 눈빛을 보며 갑자기 불편해졌다. 왜 그런 눈으로 봐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아이들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닮았다뇨. 눈동자가요. 비비언의 눈빛이
어쩐지 델핀을 닮았어요. 순간 알리다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자 그레이스가 천천히 시선을 옮겼다. 그날 밤 콜로세움에서의 일은 그냥 젊은 날의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날 밤이 내 인생의 시작이었더군요. 알리다의 얼굴이 굳어갔다. 설마. 그레이스의 눈빛이 잔잔하게 흔들렸다. 맞아요. 비비언은 그의 딸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밤하늘의 공기가 멈췄다. 정원 아래에서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건 다른 세상의 소리 같았다. 알레다는 숨을 삼켰다. 입은 열고 있었지만 말이 나오지가 않았다. 그레이스는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다. 이제 들어가야겠네요. 밤이 깊었습니다. 그녀의 스카프가 어깨 위에서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녀의 걸음은 느릿했지만 단정했다. 알리다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은 채로 빛이 사라져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로마의 밤 공기가 피부를 스쳐 지나갔다.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녀는 아주 오래된 이름 하나를 속으로 불렀다. 델핀. 그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그녀의 눈가에 떠오르는 건 분노도 질투도 아닌 묘한 허무였다. 모든 진실은 결국 누군가에게는 늦게 도착하니까. 저 멀리 콜로세움이 보였다. 달빛이 기둥 사이를 비추고 그림자가 부서졌다. 그녀는 속삭였다. 그래, 이게 진짜 로마의 벽화겠지. 오래된 감정이 햇빛을 받으면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리고 고개를 떨궜다. 그녀의 그림자가 천천히 의자 아래로 길게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는 마치 지워지지 않는 기억의 무늬 같았다. 밤은 완전히 내려앉았다. 로마의 종소리가 멀리 울렸다. 그 소리는 두 여인의 대화를 덮는 마지막 막처럼 조용히 퍼져나갔다. 그리고 남은 건 단 하나였다. 빛이 닿지 않는 마음의 평면에 서로 다른 두 여인의 초상이 나란히 그려져 있었다. 하나는 오래된 슬픔으로, 또 하나는
늦은 해방으로. 그렇게 그 벽화는 이제 완성되었다. 로마의 밤처럼 아름답고 차갑게.